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56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요. 하락한 지수도 있기 때문에 혼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의 흐름을 봐도 좀 혼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한 빨간색과 진한 초록색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사실 그죠? 이것만 보면 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어젯밤에 이런 흐름을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날이었는데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걸 좋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일단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S&P와 나스닥이죠. 그 중에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대장은 AI 테마와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주 대표하는 건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이 1% 빠졌다는 거를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대장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어젯밤 마감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은 이유를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 빠지는 이유. 일단 작년 4월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주식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못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꾸 아래쪽으로 빠지려고 한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하다. 요게 일단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뭡니까 요즘에 나스닥이 매우 약하죠. 나스닥 또 그리고 기술주, AI 테마 이런 것들이 요즘 흐름이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미국 증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AI 테마, 반도체, 기술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은 원인 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 AI 이 친구들이 요즘에 조금 힘이 좀 빠졌어요. 물론 구글 같은 건 뭐 잘 오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젯밤에 이런 흐름을 보시더라도 나스닥과 AI가 얘네가 좀 힘이 없는 거죠. 얘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이런 걸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AI 고평가론 뭐 그런 거 그죠? AI 버블론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요. 이런 피로감을요. 물론 뭐 제가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AI 테마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흐름을 보면은 이런 AI 테마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조금 더 상승이 좀 이번에 건전한 조정을 거친다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어요. 다만 이제 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약한 이유, 대표적인 이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그 차기 연준 의장 쇼크. 제 생각에 이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 4월부터 이렇게 많이 오른 주요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의 힘이 있었어요. 시중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 달러 가치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의 힘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차기 연준 의장은 뭐 비교적 좀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상승의 근간이 됐던 유동성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재료고 요것들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볼까 하는데 어젯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왜냐면은 이제 일단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젯밤은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깨고 있다가 어젯밤 5일선을 안착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어젯밤 하락 마감하면서 나스닥이 하나, 둘, 셋,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2거래일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무려 3거래일이나 5일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는 이렇게 되면 5일선의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꺾여버리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힘은 이제 완전히 하락 쪽으로 일단 돌아섰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조정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나스닥이 뭐 특별히 약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나스닥 AI 특별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는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지금 못 넘으면서 미끄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런 자리를 자꾸자꾸 슬슬슬슬 건드리고 있어요. 이거 자꾸자꾸 이렇게 이런 추세선을 건드린다는 게 뭡니까?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물론 다행히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의미가 안 좋은 겁니다. 고점이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을 만들면서 저점을 낮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건 많이 빠지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4월부터 올랐던 이 많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거 지금 여기서 확 쏟아내겠다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겁니다. 어젯밤에 시장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꺾어버린 이거 아래쪽으로 이거는 좀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확보가 이제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어젯밤에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그렇습니다. 쌍고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이 전고점 여기를 넘지 못한 거거든요.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못 넘었어요.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S&P 지수는 이제 워낙 이 추세적으로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나스닥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얘도 뭐 그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위쪽으로 상방이 제한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선이 있는데 이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자꾸 에너지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P 나스닥이 좀 불안하다. 러셀 지수는 뭐 조금 올라오는 어쩌나 뭐 그다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러셀 지수는 일단 패스하고요. 러셀 지수는 원래 힘도 없어서 일단 좀 패스를 하고 변동성 지수 제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변동성 지수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락이 또 자연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아무튼 어제 또 급격하게 튀어 올라오면서 이거 어떤 모습이 되나요? 잘못하면 하나, 둘, 셋, 삼중고점형 혹은 뭐 다중고점형의 아니 참 다중바닥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튼튼한 지지력을 의미하겠죠.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다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보인 것 같고 어젯밤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5일선과 21선을 다시 안착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굵은 선이 21선이라고요. 이 변동성 지수를 보시는 데 있어서 이 빨간색 굵은 선, 이 21선의 의미는 좀 상당히 큽니다. 21선이 이제 기울기가 수평해졌어요. 이게 조만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한 마디를 이렇게 쭉쭉쭉 이게 어떤 특정 가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마디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이 자리를 아래쪽으로 깼는데 아래 마디까지 못 갔어요. 제대로 목표치를 못 채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중바닥형을 만들었다? 위쪽으로 빵 하고 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죠. 얘가 빵 튀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61선이나 혹은 이 위에 있는 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 증시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어젯밤에 이걸 빨리 안정시켰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왔다. 이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 좀 본격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라는 그런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 지수만 불안불안하다. 지수의 흐름은 아직 양호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너무 불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지수의 흐름마저도 힘이 빠지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위험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미국 증시가 빠진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가 빠질지도 좀 그런 건 의문이긴 해요. 아무튼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미국이 약한 겁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면 하방 베팅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해서 하방 베팅에서 이 하방 베팅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면 미국 증시는 하방 베팅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위험하고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변동성이 이렇게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하방 베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회하고 있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슬슬 커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됐습니다. 뭐 내일 아침인가 구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구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어, 조금 무리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구글 실적 나오면은 구글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무조건 구글 실적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지금 어떠한 위기 신호도 없긴 합니다. 근데 뭐 보셨죠? 그 2월 2일 날 대폭 나가는 거 한국 증시 코스피가 6% 가까이 빠지는 거. 물론 지금은 상승할 때도 5, 6%씩만 상승하기 때문에 5, 6% 빠지는 게 급락이라고 보이지도 않기는 않는데 어쨌든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작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가 코스피도 생각보다 큰 충격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상승 피로감이 뭐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뭐 지금 비싸다 뭐 그런 걸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코스피가 비싼지 싼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작년 4월부터 이것도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블이 났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더블이 넘게 났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과열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상승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그죠 미국 그 연준 의장 이야기에 이렇게 5, 6%를 급락을 하는 일도 있는데 미국 증시가 만약 본격적으로 빠진다면은 하루에 지수가 5%, 6% 이상 움직이는 거 쉽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에는 지금 어떠한 위험 신호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에도 딱히 위험 신호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미국 증시가 워낙 이제 약해졌으니까 큰형님 눈치를 조금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있자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은 급속 힘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일단은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지금 코스닥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이런 걸로 한번 보시자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선물 보고 계시는데 얘가 이제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돌파한 착에서 첫 번째 양봉이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거니까 굉장히 좋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새로운 시세를 시작한다.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착하고 박스권을 극복하고 신고가 랠리를 한다. 코스닥의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만에 지수가 뭐 32%가 상승을 했잖아요. 이 코스닥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만에요. 이거 기술적인 피로감이 좀 쌓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닥은 급속히 힘이 나고 급속히 힘을 잃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증시가 좀 힘이 없어져서 그런가 급속히 지금 힘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이 지난번 이렇게 급속한 힘을 받았지만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또 못 넘어서고 있어요. 급속히 또 절절 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코스닥이 물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세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좋게 보고 눌림시 매수 전략. 이거 코스닥 지수 빠지기만 해봐라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건 좋은데 근데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어서 쪽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좀 경계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아무튼 회복해야 될 자리에서 오늘 회복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분봉을 보고 30분봉 보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잘했었어야 됐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 초록색 선 이거 진한 초록색 선을 넘어갔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못 넘어가고 오후에 힘이 확 빠져버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상승해야 될 때를 좀 놓친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평선 간의 이격이 워낙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회복하는 음봉 같은 게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갑자기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닥의 장기적으로 뭐 코스닥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드리긴 했지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워낙 큰 투기적인 지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힘이 빠졌다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뭐 환율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위쪽으로 꾸준히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오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마치 그 금값, 은값이 얼마 전에 폭락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 단기 급등이 좀 굉장히 좀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피로감이 좀 있는 자리라서 미국 증시가 출렁한다라는 거 핑계로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다 일단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하여튼 채권은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기 채권이 힘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얘가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에 한번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얘 바닥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전저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겁니다.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얘가 아래쪽으로 많이 가면 주식시장 위험할 수 있어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일단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외환 시장 볼 건데 파월의장 파월의장이 아니고 차기 연준의장 이슈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확 그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로 지금 전환되려고 하는 가능성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때요?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 지금 현재 달러 강세로 지금 급속히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이 자리였는데 중요한 지지선 다시 회복 못 하고 있죠. 저항이 됐어요 이제.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움직임이 여기서 진행되면은 급격히 진행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던 원자재들 싹 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6.08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6.08을 일단은 못 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6.08 못 넘으면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고 계신데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죠. 이 자리 깨고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빨리 바닥을 잡아야 그래도 좀 주식시장의 뭐 심리나 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투자 심리 지표로 보시면 된다라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뭐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 바닥 안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조금 더 불안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뭐 냄새 정도만 가볍게 좀 맡아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낌새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산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그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 그 차기 연준 의장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 급속히 달러 강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혹시 달러 강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지. 지난번 여기 달러 인덱스 보고 계신데 지난번 여기가 엄청난 언더슈팅이었고 이 자리가 어떤 속임수였고 확 전환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한국 증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좀만 더 보자면요. 중국 증시부터 볼까요? 중국 증시 일단은 오늘은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 확인이 아직 좀 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만약에 이제 양봉으로 이 정도 종가를 잘 회복을 해준다면 이 정도 모습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바닥 확인이 되는데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다소 위험한 위치입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 나타나지가 않네요.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계속해서 좀 약하죠. 이거 의미 있게 바닥 확인됐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어쨌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라 이거 불안하죠. 이런 모습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가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일본 증시도 지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 나오니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